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심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면 변수의 범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 하나인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의 방법이 내부 연결과 외부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의 속성에는 이름, 그리고 그것의 타입, 그리고 타입에 따른 그거의 크기, 그 다음에 변수에 들어있는 값, 그 다음에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상에 존재하는 생존 기간, 그리고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함수 간의 연결을 통한 연결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보면 말 그대로 범위죠. 사용 가능한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변수에 사용 가능한 범위. 이것은 변수가 어디에서 정의되냐에 따라서 그것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범위가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이 되겠습니다. 생존 시간. 이와 같은 것은 컴퓨터 상에 있는 메모리, 램이 되겠죠. 메모리 상에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해서 변수는 선언된 후 일정 범위, 그리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메모리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효율적인 관리 위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결. 이것은 다른 영역에 있어 선언된 변수, 즉 전역 변수가 되겠죠. 이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결에는 내부 연결과 외부 연결, 두 가지 형태의 연결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전역 변수.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의미하고, 이와 같은 변수는 소스 파일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함수 간의 값의 전달을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함수 간의 어떤 값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지역 변수는 함수 또는 블록 안에서 선언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또는 블록 안에서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선언이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바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변수가 있겠죠. 간략히 표현해 놨는데요. 먼저 위에서 보면 이렇게 인테저 b라고 해서 정수형 변수가 하나 선언된 걸 볼 수 있고, 메인 함수 내부를 보면 인테저 a, 정수형 변수 a가 선언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정수형 크기를 갖는다는 의미는 똑같은데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서 맨 위쪽에 있는 인테저 b,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변수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함수에도 속해져 있지 않은, 어떤 함수에도 둘러싸이지 않는 형태의 모양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전역 변수가 되겠고, 거기에 비해서 인테저 a, 정수형 변수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인 함수의 블록 아래에 둘러싸여 있죠. 얘가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변수는 이와 같은 지역 변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이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고, 이 전역 변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의 선언을 있어서 다양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에서 선언된 변수, 블록에서 선언된 변수. 첫 번째로 원론적으로 이렇게 함수 안에 어떤 변수를 사용하면 선언하게 되면 이것이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함수 안에 또 다른 변수, 이렇게 이렇게 블록이 있고 블록 안에 어떤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것도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안에 있는 것은 이렇게 둘 다 지역 변수인데, 좀 특이한 것은 다시 블록으로 쌓인 내용이 바로 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예를 보면 이렇게
펑크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안에 이런 지역 변수가 하나 선언된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변수 B가 선언된 걸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를 둘 다 지역 변수이긴 한데, 위쪽에 있는 A 같은 경우는 함수를 기반하는 지역 변수로 갈 수도 있겠고,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블록을 기반한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매몰상에 존재하는 그 영역, 시간, 또한 이 인테저 A 같은 경우는 함수의 시작에서 함수의 끝날 때까지 이 함수는 메모리상에 남아 있습니다.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밑에 있는 정수형 변수 B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 변수이긴 한데 얘는 블록으로 다시 한번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함수 안에 또 다른 블록이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얘의 생존 기간은 바로 이 블록의 시작과 블록의 끝, 선언된 위치로부터 블록이 끝날 때까지가 생존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함수 안에서 이 블록의 끝을 만나면 메모리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함수를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의 선언. 두 번째 유형을 보면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 그다음에 생존 기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 변수의 특성은 이렇게 같은 이름의 변수를 함수 또는 앞에서 봤던 블록 단위로 선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sum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sum2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없고 얘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가 두 개 있고 리턴 밸류가 하나 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는데 여기 보니까 지역 변수가 A, B, 밑에 있는 sum2도 A, C, 그리고 I, J까지 포함해서 4개의 지역 변수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보면 이름이 똑같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수 단위로 또는 블록 단위로 이렇게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특성은 유효 범위가 함수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함수의 변수와 혼돌될 가능성을 줄이고 또 이걸 통해서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 그리고 생존 기간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 변수와 이 특징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의 선언에서 다시 지역 변수의 초기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역 변수의 초기화는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이렇게 블록 안에서 변수를 값을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초기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특성이 그대로 발휘되는 걸 볼 수 있죠. 메인 함수를 보면 지역 변수 A가 있고 A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반복문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A 값이 하나씩 증가하니까 얘가 10번, 1부터 10까지 10번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인테저 I 콜 제로라고 해서 또 다른 지역 변수, 여기 블록 안에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지역 변수가 되겠죠. 여기 이제 I 값을 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를 했어요. 그리고 A 값을 증가시키고 I 값을 증가시키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A는 2로 바뀌고 I는 0에서 1로 바뀌겠죠. 얘를 출력하면 I 값은 얼마가 출력되면 당연히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반복문을 실행하기 위해서 루프가 돌겠죠. 그때 다시 한번 또 다른 지역 변수가 선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변수 I는 매번 선언되고 그 다음에 매번 초기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 있는 I 값은 계속 똑같은 값 1이 이렇게 블록 단위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1이라는 값이 계속 출력되는 이런 식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의 또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 근데 별도의 선언하는 형태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역 변수다. 얘는 정역 변수다. 이런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둘 다 지역 변수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sum이라는 함수 내에 이렇게 int j, int c. 그래서 i와 j 이 값을 가지고 처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sum이라는 함수에서 보면
바로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받기 위해서 선언되어 있는 인테저 i와 인테저 j도 지역 변수라는 겁니다. 즉, sum이라는 함수를 쭉 내면 바로 여기 있는 여기서 메인 함수에서 넘겨주는 값을 받기 위해서 메모리 내에 i와 j가 만들어지고 다시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a와 c가 또 만들어지고 처리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메인 함수 기준에 보면 지역 변수는 a와 b가 될 거고 sum 함수를 기준에 보면 지역 변수는 integer i, integer j, integer c, integer a 네 개의 지역 변수가 선언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수의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역 변수는 우리가 이제까지 쭉 봤던 지역 변수와는 전혀 다른 사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역 변수는 기본적으로 함수 외부에서 선언된 변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소스 파일 전체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이렇게 메인 함수가 있고 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함수하고 sum 함수에 속하지 않는 바로 바깥쪽에 선언된 변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얘는 메인 함수에도 쓸 수 있고 sum이라는 함수에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값들을 넣어놓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용은 우리가 직감을 느끼는 것처럼 함수 간에 값을 전달할 때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값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편리한 점이 있는 반면에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전역 변수는 모든 함수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편리하고 단점이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전역 변수를 남발했었으면 우리가 다른 함수에서 어떤 값의 변화를 일으켰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나머지 전체 함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가 그러면 예기치 않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이와 같은 전역 변수의 특성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역 변수의 또 다른 것들을 보도록 하죠. 선언 및 초기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선언할 때는 이렇게 기술하면 되겠죠. 함수 바깥쪽에다가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tr이라고 하는 변수, r이라고 하는 변수, 이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어떤 함수에 속하지 않고 밖에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한번 코드 쭉 따라가 보면 sum이라는 함수에다가 30하고 40을 줘서 얘를 호출하겠죠. i에 30, j에 40. 진짜 뭐죠? 함수에 선언 부분이 없는 것은 전체 코드가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코드만 따라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쨌든 i에는 30, j에는 4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있는 tr이라고 하는 변수 값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i와 j를 더해서 r에 넣어줬죠. 그리고 return value가 없죠. 끝났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 값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얼마가 나오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전역 변수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tr이 메인 함수나 sum이라는 함수 안에 속한 지역 변수다. 그러면 당장 에러가 뜨겠죠. 우리가 뭐 1부터 10까지 더할 때 sum이라는 값에다가 값을 넣을 텐데 이 sum 값을 초기화하지 않으면 에러가 뜨는 것처럼 여기 tr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변수였다면 초기화, 처음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증가치를 표시할 때 에러가 나타나지만 전역 변수는 그렇지 않다는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인 경우에는 타입이 정수형 경우에는 0이라는 값으로 기본적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만약 얘가 더블형, 그러면 플롯 같은 실수형이다. 0.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되고 만약 문자형이다. 캐릭터 형태다. 그러면 널 값으로 초기화되는 특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이 바로 전역 변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전역 변수는 우리가 굳이 초기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값 0, 0.0, 그다음에 널 대부분 없다.
하는 형태의 값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초기화를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도 뭐큰 에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동일한 이름의 지역하고 전역 변수. 우리 앞에서 지역 변수가 같은 것들을 봤죠. 함수 단위로 또는 어떤 블록 단위로 이름이 똑같은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바로 이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이름이 똑같은 걸 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전역 변수 tr이라는 전역 변수 20이라는 값을 넣고, 그다음에 밑에 보이는 메인 함수에 다시 똑같은 이름, tr이라는 이름의 지역 변수가 선언되고 여기에 10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전역 변수가 출력될 건지 지역 변수가 출력되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어떤 블록 단위로 존재하는 지역 변수가 우선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섬세하게 접근해야 되겠죠.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게 있는 지역 변수가 출력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가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물론 지역 변수끼리는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가 2개 이상 있다 하더라도 걔네들은 관계가 없죠. 예를 들면 사용 범위가 지역으로 어떤 블록대로 한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접근하면 그 벗어난 지역에 있는 지역 변수 값이 우선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전역 변수는 소스 파일 전체에 접근 가능하고 이 지역 변수인 얘는 메인 함수 내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실제는 이 메인 함수 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이름의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가 있을 경우는 지역 변수가 우선해서 처리되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변수 예를 보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이 정적, 그다음에 자동 변수, 그리고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정적 변수, 앞에 스테이틱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정적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적 변수는 선언이 되면 프로그램 실행되는 동안에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전역 변수는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어때요?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 걔가 남아있죠. 그렇지만 지역 변수는 어떤 블록 영역을 벗어나면 없애게 되는데 그 특징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적 변수라고 앞에 스테이티라고 선언하게 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역 변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전역 변수는 해당된 파일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는 다른 파일에서 갖다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소스 파일에서 갖다 쓸 수 있는데 앞에다 스테이티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파일은 그 소스 파일, 스테이틱이라고 선언되어 있는 그 소스 파일 안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소스 파일 안에 뭐 함수가 여러 개 있다. 걔네들끼리 값 주고받는 건 되는데 다른 파일에서는 그 전역 변수에 하지 못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역 변수인 경우에는 지역 변수는 앞에 스테이트라고 선언되면 얘는 어, 메모리 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프로그램에 실행되는 동안 계속 얘가 남아있던 특징이에요. 마치 지역 변수가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한 메모리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데서 갖다 쓰는 건 아니고 그 블럭에 왔을 때 다시 그 값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한 곳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다시 접근합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변수. 우리가 보통 이제 오토라고 키워드를 쓰는데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자동 변수는 지역 변수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영역의 관점이냐 메모리 할당 관점에 따라서 자동 변수하고 지역 변수를 엄밀히 구분하면 다른 걸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지역 변수가 자동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역 변수 앞에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죠? 생략 가능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변수, 엑스터 변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얘는 외부 파일에서 선언한 파일을 사용하도록 할 때, 즉 어떤 또 다른 파일에서 또 다른 파일에 선언된 전역 변수에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전역 변수를 잡고 싶은데
이미 이 전역 변수가 다른 파일 안에서 선언되어 있다. 그럴 경우는 우리가 굳이 선언하지 않고 앞에 키워드 엑스턴이라고 붙여서 내가 이미 선언한 다른 파일에서 선언했던 변수를 갖다 쓰겠다라고 알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선언된 전역 변수만 이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언된 전역 변수 사용을 이것도 이제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이것도 남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복잡도를 증가하여서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한 경우는 써야 되겠죠. 근데 항상 뭐 전역 변수의 특징이 있는 것처럼 외부 변수는 기본적으로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인데 소스 파일 전체에 쓰는 건 당연하고 다른 파일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갖다 쓸 때 앞에다가 이렇게 이미 선언되어 있는 걸 갖다 쓰겠어라고 해서 엑스터라고 키워드를 써서 나타내주면 우리가 얘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썼던 정적 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 보면 지역 변수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썸이라는 함수 속에 보면 이렇게 지역 변수 2개와 try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 변수, s라는 지역 변수가 4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앞에 state라고 붙어 있지 않다고 치면 얘 실행하는 과정 보면 a는 1, b는 50이 되겠고요. 여기 또 다른 지역변수 잡았네요. n은 1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변수 3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하나씩 증가하면서 여기 있는 sum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a가 1이고 1이니까 2, 52, 2,52를 가지고 호출하면 i가 2, j가 52 되겠죠. 그래서 얘를 만약 앞에 스테이트라고 붙어 있지 않다면 얘가 이제 실행이 될 거라고. 그래서 실행하고 다시 이제 끝나서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어때요? 이렇게 값이 변경된 상태에서 다시 내려와서 또 여기 try라고 하는 지역 변수 안에 값을 2를 넣고 출력하기 때문에 이 try가 뭐가 냐면 나중에 횟수라는 값으로 출력되는 건데 매번 이 값이 1로 출력되는 그런 식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구했던 내용은 뭐냐? 내가 합계를 구하는데 얘를 몇 번 호출했는지 알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호출하면 얼마, 두 번째 호출하면 얼마인데 우리가 지역 변수를 사용한다면 매번 이 값이 1로 초기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state라고 붙였으니까 state라고 붙이면 얘는 초기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번만 초기화가 되는 것이 바로 정적 변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역 변수는 얘네들이 뭐예요? I, J, try, 그 다음에 S는 호출이 끝나면서 없어져야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앞에 스테이트, 정적 변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초기화가 한 번 되고 메모상에 그 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출력되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스테이트가 안 붙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1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누적된 값, 합계값이 출력될 때 횟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try라는 것이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처음 1로 초기화되고 그 다음에는 1로 초기화가 안 됩니다. 이 과정은 그냥 건너뛰는 거죠. 처음만. 이러면서 그래요. try 값이 여기 뭐 1을 출력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2가 된 상태에서 메모리 남아있는 거죠. 다시 호출하면 이 과정이 없으니까 뭐예요? try 값이 2가 되고 3이 되고 다시 호출하면 이 과정 안 뛰니까 3이 출력되고 얘가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똑같은 코드를 우리가 여기 있는 뭐 전역 변수라는 걸 사용한다든가 기타 등등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정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얘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간의 연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파일을 연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역 변수의 외부 연결을 보면 왼쪽에 보이는 코드가 아주 간단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라고 하는 전역 변수, 서브라고 하는 함수로 출했죠. 선언되어 있죠. 여기 정리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플러스를 이퀄로 썼네요. 플러스 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썸을 마이너스인데요. 호출하게 되면
여기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차이 값을 차라고 하는 전역 변수에 넣어주고 얘를 출력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코드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즉, 이와 같은 전역 변수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적어도 몇십 라인, 몇백 라인, 몇천 라인, 뭐 그 이상의 아주 긴 코드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소스 파일에다가 몽땅 다 만들어지면 코드 길이가 길어지니까 어때요? 한눈에 파악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인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없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어떤 일부 함수의 수정이 다른 코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곳에 다 만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다른 파일에서 여기 있는 이렇게 함수 같은 걸 쓰고 싶어도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코드의 재활용성도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있는 함수 부분을 별도로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통 모듈화라고 하죠. 블럭 같은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런 기능을 쓰고 다른데 할 때는 갖다가 또 다른 기능을 쓰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듈을 통해서 재활용성 그리고 여러 팀원들 간에 협업을 하는 경우에 어떤 협업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단순하게 우리가 쪼개서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 코드를 만들면 이런 형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즉, 단순하게 파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즉, 헤더 파일 부분엔 보통 뭐가 들어가냐? 모든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 물론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가 좀 와닿지는 않을 텐데, 만약 얘가 함수가 뭐 몇백 개있다. 이 함수마다 전역 변수를 쓰고 또 이렇게 어떤 특정 함수를 불러 쓴다. 네, 그런 경우는 이와 같은 방법을 표시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첫 번째 소스 파일에 있는 이 세 가지 부분, stdh라는 헤더 파일하고 전역 변수, 함수 선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헤더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헤더 파일의 이름은 sub.h라는 헤더 파일로 만들었고 이렇게 헤더 파일에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이 헤더 파일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쓰는 경우는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의 원형 이렇게 원형을 넣어주고 소스 파일에서는 이걸 구현하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보통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보다 보면 이런 게 가끔 볼 수 있겠고 실제라면 여기는 서브라고 하는 함수 또한 분리해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헤더 파일의 역할은 뭐냐? 보통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고 구현은 소스 파일에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간을 연결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간에 연결해서 내부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것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의 소스 파일로 만들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가 두 개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메인 함수에서 썸을 호출하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값을 접근해서 합의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리턴 밸류는 없지만 합이라고 하는 전역 변수 값을 이렇게 변형했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 함수에서 출력해보면 반영된 썸이라는 함수 호출 해석을 통해서 얻는 결과값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경우에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내부 전역 변수의 내부 연결이라는 게 나왔냐? 전역 변수는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얘를 이렇게 두 개의 파일로 분류해서 쓰는 경우에 앞에다가 이렇게 try라고 이렇게 stating이라고 전역 변수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전역 변수는 밑에 보는 또 다른 소스 파일에서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중에서 좀 특별하게 어떤 접근을 제한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 지금 함수가 몇 개 없지만 함수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이 파일 안에
그런 경우는 얘네들은 정액 변수를 사용해서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데, 밑에 보이는 또 다른 이 sum이라고 하는 함수에서는 이 합이라는 걸 쓸 수는 있긴 하는데, try라고 하는 그 전액 변수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거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전액 변수가 다른 파일에 쓸 수 있다. 다른 파일에 접근할 때는 앞에 extern이라고 써서 접근할 방법을 쓴다고 했죠.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 이게 이제 너무 프로그램 복잡도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전역 변수는 이 파일 안에서만, 특정 파일 안에서만 접근한다면 앞에 state라고 선언해서 다른 파일에서 가져다 쓰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바로 전역 변수의 내부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 외부 연결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외부 연결을 통해서 막 쓰는 게 좋은데, 이건 제한하고 싶다. 그때 바로 이와 같이 앞에 스테이트라고 선언하게 되면 이 전역 변수인데 앞에 정적이라고 붙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특정 소스 파일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이제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봤습니다. 쭉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변수의 속성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변수의 주요한 속성은 어떤 변수의 타입, 그리고 타입에 따른 것의 크기, 그리고 뭐 지역이냐 전역에 따라서 범위하고 생존기간, 마지막 봤던 것이 연결이라는 것들이 바로 변수하고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 있겠지만 쉽게 해서 간단히 표현하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 있는 거,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거의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전역 변수는 아주 특별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변수는 사용하고 없어지고 사용하고 없어지니까 뭐예요?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겠죠. 근데 전역 변수는 뭐예요? 계속 남아 있으니까 메모리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메모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개수의 전역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다양한 형태의 유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봤던 것은 전역 변수 사용을 위한 연결. 전역 변수인데 외부 연결.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연결은 뭐였어요? 아주 특정한 형태의 내용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상으로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